안녕하십니까. UN 미래포럼 박영숙입니다. 미래 사업 아이템 5탄입니다. 5번째로 이제 해저주택, 물속에서 거주하는 이런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물속에서 거주하기 때문에 밤새도록 물고기가 지나다니는 벽화를 볼 수 있어요. 기후변화, 지구온난화 때문에 물속에서 헬스 또는 힐링하우스가 유행하고 있습니다. 조금 비싸긴 하지만 이것은 지금 두바이의 대부호들이 기획하고 있는 거고요. 플로팅 홈즈라는 이 회사에서 디자인을 했어요. 110억 원 정도 하는 이 개인용 주택입니다. 개인용 주택. 우리나라에도 스타들이 100억짜리 집을 샀네 이런 이야기 하고 있죠. 그런 집보다 훨씬 더 멋진 값어치 있는 집이 바로 해저주택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거는 해상에 떠 있지만은 밑에 들어가면 이제 물고기들하고 놀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다 만들어 놨습니다. 물 위에서 떠 있는 호텔이라고 하기도 하고 물 밑에도 수중에 이 다양한 시스템 을 지어 놓았습니다. 이렇게 둥근 집으로 만들어 놓았고 물 위에도 떠 있고 또 물 밑에도 해저에도 사우나 룸이라든가 침실도 해저에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놨는데 2016년에 굉장히 유행했던 2016년 8월 12일 날 발표한 이런 모델 하우스입니다. 보면은 이 안에도 그린이 많이 있죠. 그린으로 장식도 해놓고 안에서 인테리어에는 굉장히 화려한 모습의 가구들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110억 원이나 하는 이런 집에는 카펫도 그죠. 굉장히 비싼 카펫이 깔려 있고 침실입니다. 침실에서 바다를 훤히 내다볼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해놨습니다. 110억 원짜리 집을 보았고요. 요것은 이제 이태리의 미니 요트 기업인 UFO 요트라는 생긴 게 UFO처럼 생겼어요. 그래서 UFO 요트 회사라고 합니다. 이것은 지금 UFO를 닮았는데 보시면 밑에가 있죠. 위도 있고요. 밑에 침실은 주로 밑에 있습니다. 침실. 자, 물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보시면 침실이 있죠. 침실 왼쪽에 있는 이 벽화. 이거는 실제로 바닷속에서 창문을 만들어 놓고 바닷속에 돌아다니는 물고기를 언제든지 벽화처럼 화면처럼 TV 화면처럼 볼 수 있는 겁니다. 디자인한 것을 지금 보면은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물 위에 한 3분의 2 정도가 떠 있고요. 물 밑에 3분의 1이 있습니다. 물 밑에는 주로 침실이라든가 목욕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고 위에 올라가면은 이제 위에가 이제 거실이겠죠. 거실이면서 또 뭐냐 하면 손님들 접대실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크기는요 20m 정도의 지름을 가진 이런 캡슐입니다. UFO처럼 생겼다고 해서 UFO 2.0, 1.0도 있고요. 2.0 이것은 트윈 엔진을 가지고 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엔진이 2개가 있어서 하나가 실패하면은 그래도 계속 하나가 돌아가는 이런 거고, 이 요트이기 때문에 속도는 9노트 정도, 그러니까 16km 정도, 시속 16km를 달릴 수 있는 요트입니다. 이 요트에 보면, 가에 이제 태양을 볼 수 있는 이런 가에는 채소를 심어 놨다. 각종 채소를 생산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요. 당연히 솔라도 우리가 어디든지 원하는 곳에 솔라 패널을 달 수가 있습니다. 이게 보통 하나만 짓는 게 아니라 수십 채를 지어서 옆집에 김씨도 이씨도 박씨도 한 채씩 가지고 있는 거죠. 이 UFO 2.0은 전기를
솔라 패널하고 풍력하고 함께 받아서 사용을 합니다. 풍력은 뭐 바람이 좋을 때 많이 쓸 수 있는 거고, 낮에는 태양광 패널에 그 전기를 쓰고요. 이 섬에 이렇게 쭉 연결되는 다리, 덱으로 연결이 되어서 거기에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6개의 UFO가 떠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이게 제트 캡슐이라는 회사에서 디자인을 해서 판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파티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 UFO 보트에서 파티를 하면은 주로 뭐 4, 50명, 100명까지도 이제 우리가 어코모데이트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밤에는 이렇게 네온사인 불빛이 비쳐서 정말 UFO의 모습을 하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고요. 낮에는 이제 햇볕이 좋으면은 선베이딩을 합니다. 태양광, 일광욕을 하죠. 이 일광욕을 뺑 돌아가면서 주변에서 할 수 있고, 만약에 그늘을 하려면 이렇게 창을 땡겨가지고 또 그늘을 지울 수도 있고요. 주변에 이제 워터 스포츠, 이렇게 타고 돌아다니면서 스포츠를 즐기기도 합니다. 안에 이제 내부로 들어가면 판타스틱하죠. 내부 이게 화장실입니다. 화장실에서 보면, 또는 뭐 부엌이나 이런 데서 보면 밖에 있는 벽화, 밖에 있는 화면, 또는 밖에 있는 TV 스크린에 뭐가 보이겠어요? 전부 바다 내에 돌아다니는 물고기들이 자연스럽게 들락날락 하는 거죠. 이것은 이제 바입니다. 바에서 사람들이 술을 한 잔씩 나누면서 바다를 구경하는데, 바다 밑에서 바다를 구경할 수가 있어요. 요것은 이제 이건 이 33억 하는 겁니다. 30억짜리 집은요, 뭐 서울의 대부분 아파트는 30억 정도 강남에 한다라고 본다면, 그 강남에 있는 아파트보다 훨씬 더 멋진 장소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 보면 클라인 다이언티스트라고 여기 이 회사에서 만들고 디자인한 겁니다. 클라이언 다이언티스트는 그룹인데요. 큰 그룹인데, 이 그룹에서 이렇게 플로팅, 둥둥 떠다니는 씨홀스라고 알죠? 말처럼 생긴 것인데, 물속에 살고 있는 조그마한 이런 씨홀스, 그 씨홀스 시그너처라고, 요런 시리즈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자, 이제, 정말 멋진 것은 물속으로 밑으로 들어가서 침실입니다. 침실에서 무엇을 볼 수 있을까요? 침실 앞에 아름다운 물고기들이 들락날락 지나가고 옆으로 지나가고 있는 이런 모습. 그러니까 뭐 수족관을 가질 필요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바다 밑으로 들어가서 바다 속의 전경을 보는 침실입니다. 이 침실, 멋진 침실. 이 그룹은 이런 집을 굉장히 많이 짓고 있고, 이것은 33억 뭐 정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침실에 누워서, 또는 이게 뭐 손님을 접대하는 방이라고 한다면 이제 벽화가 필요 없죠. 벽에다가 뭘 걸 필요가 없어요. 이게 벽이고요. 이것은 벽은 툭 트인 바닷속의 집이기 때문에, 해저주택이기 때문에 물고기들이, 자연산 물고기들이 들락날락하는 이런 해저주택을 한번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미래에는 이 플로팅 홈즈가 굉장히 유행하고, 플로팅, 떠다니는 집은 반드시 또 밑에 이 방을 하나 만들어서, 그죠? 수족관을 볼 수 있는 이런 방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멋진, 이건 거실이죠. 거실 앞에 텔레비전을 두지 않습니다. TV 여기서 뭐 볼 수가 없고요. 바다 전경을 그대로 바닷속에 전경을 볼 수 있는 이런 리빙룸입니다. 플로팅 시홀스 시그너처 에디션이죠. 바다 위에 또 뭐 햇빛도 볼 수가 있어요. 천정을 뚫어서 햇빛도 들어오게 할 수 있고, 이렇게 바다 위에서도 멋진 경관을 보면서 사업을 할 수도 있고요. 가족끼리 모여서
휴양을 할 수도 있고요. 바다 밑과 그죠. 바다 속을 한꺼번에 활용할 수 있는 이런, 새로운 형태의 집들이 나오고 있다. 요거 얼마예요? 33억 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지는, 부자들에게 주로 포커스를 둔 이런 모델이겠죠. 이 베스트 플로팅 홈즈가 이렇게 디자인을 해서 또 커튼을 만들어서 빛을 가리거나 아니면은 안에 내부에서 일어나는 행위를 밖에다가 알리고 싶지 않을 때는 파티하는 장면 알리고 싶지 않을 때는 커튼을 이렇게 치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뭐 당연하게 움직일 수 있는 겁니다. 토해서 끌고 여기저기 정박이라 하죠. 정박을 할 수 있도록 해 놓았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바다 위에 떠 있는 모습인데, 이 집 안에도 해수욕장처럼 만들어서 바닷물에 수영을 할 수 있거나, 이렇게 또 실내 디자인을 해놨습니다. 앞으로 사람들은 점점 더 똑같은 집에 실증을 느끼게 돼요. 아이들이 이미 노마드예요. 집을 사지 않고 돌아다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집에 가서 렌트를 한다면 한 6개월 렌트를 해서 충분히 바닷속의 전경을 그죠? 구경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요것은 얼마 전에 에어비앤비에서 내놓은 상어와의 동침 해서 2016년에 에어비앤비를 활용을 많이 한 커플들에게 이런 상품을 제공했어요. 언더워터 베드룸이랍니다. 언더워터의 베드룸을 우리가 제공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상어들이 득실되는 이런 아쿠아리움에 들어가서 하룻밤을 자는 겁니다. 아쿠아리움에 빠뜨려요. 상어들이 득실을 그리는 곳에 에어비앤비에 침실을 빠뜨려요. 이렇게 중간에 보시죠. 하룻밤을 친구와 또는 파트너와 또는 와이프와 물속에서 잡니다. 언더워터 베드룸입니다. 언더워터 베드룸. 여기 보시면 베드룸이죠. 그래도 꽤 넓어요. 침대에 두 사람이 앉아 있는 거죠. 그리고 밖은 뭐예요? 밖은 상어 떼가 돌아다니는, 이런, 상어장이죠. 상어들이 살고 있는 곳입니다. 언더워터 베드룸에서는 지금 10m 정도, 내려가는 겁니다. 10m 정도가 내려가서, 거기에 물은 얼마나 있냐면 100만 리터 정도가 있는 그런 큰 상어들이 서식하는 상어들을 키우는 상어 연못이라 할까요? 상어바다 속으로 들어갑니다. 에어비앤비에게 위너 상품으로 제공하는 하룻밤 상어와의 동침이라는 이런 제목으로 사람들에게 새로운 경험을 하게 하였어요. 침대 앞에 이렇게 누워 있는데 상어가 나에게 막 다가오는 모습이죠. 깜짝깜짝 놀라겠죠. 여기 안에는 35마리의 상어가 살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쿠아리움이에요, 아쿠아리움. 아쿠아리움 탱크 안에 상어가 35마리가 살고 있는 곳에 내려가서 침실 속에서 하룻밤을 잠을 자는 이런 상금입니다. 그죠? 에어비앤비에서 에어비앤비를 많이 활용하는 사람들에게 준 상이에요. 언더워터 베드룸입니다. 언더워터 베드룸에서는 하룻밤을 자기 위해서 식사를 제공도 하고, 과일도 제공하고, 와인도 제공하고, 그죠? 치즈도, 뭐, 이렇게 멋진 방을 꾸며놓고, 35마리의 상어떼와 동침을 하는 이런 상을 에어비앤비에서 줍니다. 상어를 보면서 지금 남자와 여자 부부가 상어와 함께 와인을 마시고 있는 거죠. 와인잔 2잔에 거듭 지금 와인이 딸려져 있고, 자, 이 사람들만 쭉 내려와 있는 게 아니고, 그 앞에 보니까 또 한 침대가 내려와 있죠. 그러니까 상품, 어워드를 받은 사람들이 한 뭐 2채, 3채 상어가 살고 있는 이 아쿠아리움에 탱크 속으로 빠져들어 온 겁니다.
또 스웨덴에는 아크틱 바스라는 호텔이 있어요. 아크틱 바스는 아크틱은 극이죠. 바스는 이제 목욕탕 같은 건데 우리가 말하는 소위 찜질방 같은 겁니다. 요한 코피라는 사람이 디자인을 했어요. 이렇게 디자인했습니다. 보시면 바다 위에는 이렇게 나무로 되어 있어서 아름답게 꾸며 놓았고 요게 이제 밑으로 내려가서 밑에가 이제 찜질방처럼 사우나죠. 사우나가 아래 존재하고 있는 이런 겁니다. 끝으로 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바뀌고 그죠? 안에 내부로 들어가면 사우나 시설이 멋지게 되어 있는 이런 곳입니다. 존 코피라는 사람이 아크틱 바스 호텔을 디자인을 했습니다. 이렇게 겨울에 굉장히 추운 겨울에 보면은 스웨덴, 노르웨이 이쪽 북부 지역에는 눈이 많이 와요. 그래서 눈 덮인 곳이고 밑에 지하에는 이제 물속으로 들어가면 바로 사우나가 있습니다. 아크틱 하트 호텔이라고 하트처럼 동그란 모습이죠.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요한 코피라는 회사에서 그분이 디자인을 한 겁니다. 이렇게 이게 떠돌아다니는 사우나 해저 사우나 시설입니다. 해저 사우나 시설. 굉장히 추워지면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에너지 문제 이렇게 해서 겨울은 또 가만히 얽혀놓은 대로 가만히 두고 봄에 많이 찾아가는 이런 시스템을 또 해놨다라고 합니다. 아크틱 바스는 2018년 말에 지금 오픈돼 가지고 사람들을 받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 이외에 해상도시, 해상국가를 만드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 중에 유명한 곳이 시스테딩입니다. 시스테딩. 이것은 스튜디오 OBA라고 이렇게 물 위에 동동 뜨는, 그리고 물 밑에도 이제 시설이 있는 거죠. 이런 것을 만드는, 것도 있고. 타히티 섬에서 시스테딩 인스티튜트가 이미 국가를 만들어요. 블록체인 국가를 만들어서 펀딩을 지금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 이미 펀딩을 꽤 많이 받았죠. 사람들이 이 타히티 섬 옆으로 이주를 갑니다. 타히티 섬이 오른쪽에 보이는 섬나라고요. 너무 멀리 떨어져서 해상 국가를 지을 수는 없어요. 처음에 1번은 모든 물자를 육지에서 만들어서 그죠? 조립해서 그렇게 해서 들여오기 때문에 바다 위에 떠가지고 건설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가까이서 있습니다. 두 번째부터는 좀 더 멀리, 왜냐하면 첫 번째 만들어 놓은 해상 도시에서 만들어서도 갈 수 있기 때문에 스타트업 가버먼트라고 합니다. 스타트업 네이션즈라고 하고, 스타트업 가버먼트는 이제 스타트업 컴퍼니즈가 스타트업 회사들인데 이 시스테딩은 국가를 만들어서 국가를 원하는 사람에게 팝니다. 그리고 국가를 만들어서 그 국가에 이주 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삼권 분리가 없어요. 그래서 정부와 시민만 있습니다. 특히 국회를 없앴습니다. 대의 민주주의를 없앴습니다. 왜냐하면 대의가 필요 없다. 이제 대신할 필요가 없고 직접 국민들이 정부에게 정부에 있는 공무원 즉 심부름꾼들에게 메시지를 보내서 투표를 하여서 원하는 법을 정하고 원하는 시스템을 레귤레이션 이런 것을 다 정합니다. 이렇게 시스테딩이 집 배 위에 그죠? 이렇게 만약에 집 위에 이렇게 떠 있는 집을 만들고 해상은 거대한 디자인을 하고 있습니다. 해저 이 사람들은 해저 수족관을 만들어서 해저에서 물고기를 키우고 거기에서 미세조류 생산을 해요. 미세조류에는 스피룰리나도 있고 크로렐라도 있고 다양한 것들이 있죠. 미세조류로 에너지를 생산하는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알지라 그러죠. 알지 생산과 알지를 먹고 자라는 물고기를 대량으로 생산하여 어장이죠. 어장에서 고기를 키워서 육지에다가 팔아요. 이 사람들은 에너지를 생산해서 바다 위에 에너지를 생산해서 팔고 그 다음에 자기 집 밑에
큰 어장을 만들어서 각자 집 밑에서 충분한 어장을 관리하면서 물고기를 갖다가 내다가 판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위에는 이렇게 떠 있는 뭐 5층짜리, 6층짜리 큰 집이 있고 밑에는 물 밑에는 또 다양한 이런 시설 시스템 것이 만들어져 있는 겁니다. 피터 틸 페이팔을 만든 피터 틸이 처음에 2020년까지 뭐 만들자 해서 50억, 100억 정도의 펀딩을 주었고 패트리 프리드만이 지금 이것을 하고 있고 저도 여기에 여러 가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스테딩은 타히티 섬 앞바다를 산 거죠. 그래서 소브린티를 사서 타히티 섬이라는 국가에 소속되지 않는 국가를 자기 스스로 만들어요. 그래서 300여 명이 거주하고 지금 1,700억 원을 펀딩을 해서 건설 중이며 이주자들은 평생 세금 없이 5억을 먼저 냅니다. 최초에 300여 명이 5억 정도를 내요. 각 가구가 5억을 내고 두 번째는 뭐 한 2억, 3억 내고 서너 번째가 되면은 돈을 내지 않고 그 타히티가 어차피 어떻게 해요? 해수면 상승으로 깔아앉아요. 그래서 깔아앉는 이 타히티 섬 주민들을 전부 동동 띄울 테니까 앞에 바다를 팔아라 하고 이야기한 겁니다. 이 조 커크 대변인이 이미 강연을 하고 있어요. 얼마든지 여러분은 seasteading.org를 치면은 여러 가지 강연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미래에는 너무 날씨가 더워요. 너무 덥고 그 다음에 뭐 뭐라 그러죠? 이게 지진이 일어나고 다양한 재난 재해가 발생하고 그 더위에 참을 수 없는 사람들이 해저 주택을 짓고 해저로 들어간다. 그리고 또 여러 해상에서의 아니면은 육지에서의 삶의 재미를 잃은 사람들이 또 해저로 옮겨가서 산다. 해저로 옮겨가면은 해저에서만 있는 게 아니라 위에도 있습니다. 해상의 건물이 있고 해저는 해상의 건물에서 있다가 내려가는 거죠. 주로 침실이라든가 화장실이라든가 아니면은 손님 접대실. 그래서 해저 주택의 벽화는 물고기다. 물고기들이 왔다 갔다 하고요. 에어비앤비는 상어가 살고 있는 탱크, 아쿠아리움 탱크 속에 무슨 이런 서비스를 그저 가장 많이 활용한 사람들에게 상을 줘서 하룻밤을 자게 했다. 이런 것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미래 사업 아이템 여러분들은 해저 주택을 한번 고려해 보실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까지 박영숙 유엔 미래 포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버튼 부탁해요.